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초의 난전방송 난 알아요의 난선생 이철입니다. 반가. 오늘은 남 팔아요 에서 판매했던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인데, 제가 꽃이 너무 이쁜 게 있어서 초반에 보여드렸습니다. 이 꽃은 제가 이름을 잘 몰라요. 그때 고양시 호빵남회 때 업체에서 왔을 때 너무 이뻐갖고 그때 아마 선발했던 것 같아요. 006번이라서 대만에 있는 트리선 오키드에서 그때 제가 실생에서 만들었던 품종 중에서 저희가 일부 몇 개 품종별로 인수를 했는데, 매년 볼 때마다 꽃이 너무 이뻐서 대륜인데 크기도 엄청나게 커요. 이게 높이가 지금 이렇게 자라서 초기에 여기부터 자란가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번째까지 왔어요. 한 8년 정도 큰 것 같아요. 대륜 큰 사이즈에서 8년 정도 키웠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꽃이 얼마나 크냐면 제 주먹 보이시죠? 20cm가 넘어요. 이 지금 여기 있죠. 꽃잎술 자체가 하나가 웬만한 꽃보다 더 커요. 제가 하나 비교해드리고 보면 이게 넬험머라고 이렇게 보면 그죠? 이 꽃잎술이 얘가 덮어도 이렇게 크죠. 엄청나게 큰 것인데 꽃 화형도 그렇고 화색도 그렇고 향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 하나면 전체가 다 번지는데 아쉽게도 하나밖에 없어서 이렇게 제가 구경시켜 드리려고 보여드렸고, 이 친구는 뭐냐면 저희가 이 점점번째인가에서 넬험머라고 약간 중간묘 사이즈로 해서 저희가 판매한 적이 있는데, 저희는 꽃이 폈더라고요. 하나가 딱 한 송이만. 그래서 너무 이뻐갖고 저도 사진을 받아 폈는데, 향은 정말 새콤달콤하고요. 지난번에 못 사셨던 분들은 너무 아쉬워라고 하시겠지만 걱정 마시고, 제가 한 200~300개의 물량을 좀 확보해서 뿌리 내리고 키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내년 봄까지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내년 봄에 저희가 이걸 판매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지금 다양한 품종들이 저희가 준비를 많이 해놨습니다. 카틀리아 종류부터 워크리아나, 또 밀리어, 브라질리언 젤 해서 저희 난학생님들이 어느 정도 풍족하게는 아니지만 기다리신 만큼 보람 있을 정도로 내년 봄까지 계속 시리즈로 나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이뻐요. 저도 사람이 이게 나이가 들면 남성이 여성 호르몬화 된다는, 그죠? 그래서 그런 건지, 철이 들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정말 꽃이 가면 갈수록 이뻐져요. 내 스스로 생각할 때도 이 정도 가격에 이런 걸 즐길 수 있고 이렇게 즐길 수 있다는 게 너무나 행복할 정도로, 그죠? 보통 많이 비싸면 10만 원, 20만 원대도 있고 하지만 보통 2, 3만 원대에서 10만 원 사이에서 꽃들을, 이렇게 이쁜 꽃들을 즐길 수 있다는 건 어떻게 행복하죠. 과거에는 사고 싶어도 사지도 못했고 눈으로만 봐야 되고 책으로만 봐야 됐던 그런 것들을 직접 볼 수 있다니까. 이것도 저도 봤을 때 어떻게 하면 색이 이렇게 연노란 색에 이렇게 터치가 탁 들어가고, 그죠? 이 세팔에도 꽃받침에도 전체적인 노란색의 물감만 싹, 여기도 요 부분도 탁 들어가고, 붓을 터치한 것처럼 어쩜 이렇게 이쁠까요? 그리고 이 품종은 이제 중간 크기인데 꽃이 여러 개 달려요. 그래서 저희가 봄에 할 때 꼭 미리 제가 공지할 테니까 그때 아쉽더라도 그때 구매하시면 되고, 오늘은 본격적으로 할 건데, 저희가 지난번에 한 것 중에서 힐다폭슨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힐다폭슨 이거죠. 그래서 저희가 썸네일로 이렇게 나갔죠. 대명석곡에 관련해서 대명석곡 정말 좋은 품종입니다. 좋은 품종이지만 아쉬운 게 이제 꽃이 좀 빨리 지죠. 아주 빨리 지죠. 그리고 등치가 너무 커져서 베란다 실내에서 키우기 좀 부담스러워서 정원이 있든가 아니면 집이 굉장히 크든가 그러지 않으면 키우기 힘들어해서 이렇게 커져서. 그래서 이 힐다폭스는 둘 다 이제 호주에 사는 테트라고늄이라는 품종이 있어요. 요거 비스무리하게 생겼어요. 꽃이 좀 작고. 근데 이 벌브가 완전 나무젓가락처럼 이렇게 네모나게 생겼죠. 이렇게 여기도 보면 이렇게 나무젓가락처럼 네모나게 생겼어요. 요거하고
대명석곡이라는 게 호주에서 사는 덴드로비움 중에 스페시오숨이라는 걸 우리가 대명석곡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불리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개 결혼해서 나와서 두 가지의 장점을 땄죠. 그죠? 색은 노란색이라고 할 수 있고 약간 황금색은 아니고 노란색이죠. 약간 노란색. 그리고 피면서 색이 점점 하다가 좀 진해지다가 나중에 질 때쯤 되면 굉장히 짙은 노랑이 되면서 꽃이 지는 품종이고, 대명석곡은 봄에 펴요. 아시죠? 호주산인데 봄에 펴요. 그리고 테트라고님은 가을에 펴요. 둘이 결혼해서 나왔더니 봄하고 겨울 사이, 지금 요 시기에 꽃이 펴요. 매년 핍니다. 그리고 저희가 나갈 때는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좀 어린 애들, 이렇게 꽃대가 좀 이렇게 몽우리가 있던가 아주 이렇게 이제 시작이던가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다 받으셨을 거야 이미.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이미 받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관리하냐. 테트라고늄이나 이거는 덴드로비움 계통인데 대명석곡은 약간 저온에도 강합니다. 긴기아늄 정도로 키우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테트라고늄은 약간 고온성이에요. 그러니까 쿨 앤 핫, 그러니까 약간 시원하고 덥게 키울 수 있는 품종이에요. 근데 그러지 않은 품종은 대명석곡은 약간 추워도 되는 건데 둘이 결혼했기 때문에 너무 추우면 안 됩니다. 하지만 베란다에서 제가 볼 때 8도 정도? 8도 이하 위험해요. 뭐 긴기아늄이나 뭐 덴드로비움 다른 계통에 비해서, 적곡에 비해서 8도 이상, 10도 정도 유지하시면 되고, 이런 품종들은 저온 처리 안 해도 무조건 피는 꽃입니다. 그래서 굳이 저온 처리 하실 필요 없어요. 아시겠죠? 햇빛만 충분히 받을 수 있으면 그냥 키우시면 되고, 받으시면 이렇게 뿌리가 나오는 부분들도 있고 안 나오신 분들이 있는데, 제가 식재를 보면 저희는 이제 직접 뽑아 보겠습니다. 보면 요런 상태예요. 지금 식재 이상 없어요. 깨끗해요. 그리고 뿌리도 이상 없습니다. 이렇게 받으시면 내년 봄까지 저는 생각할 때 그냥 이대로 키우셔도 돼요. 이대로 키우셔도 되는데, 나는 굳이 갈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빼서, 요거를 뺀 상태에서 이 뿌리를 다 넣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다 넣어줄 필요는 없고, 뿌리를 이렇게 다 넣어줘서 감아도 괜찮지만, 저는 같으면 요 정도까지 정리를 할 거예요. 딱 잘라서 정리해서 내리고 조금 더 큰 분으로, 요 정도 크기의 분으로 들어가서 여기다가 바크를 채워서, 뒤로만 채울 거예요. 그냥 채워서 이렇게 채워주는 정도 분갈하셔도 되고, 그러지 않고 그대로 키우셔도 됩니다. 그리고 아시게 된 것처럼 덴드로비움 같은 거 어떻다고요? 조금 마른 다음에 붙여도 괜찮습니다. 덴드로 계통들은 좀 말랐다 하셔도 된다. 아시겠죠? 저보고 또 물은 언제 줘요? 저 같으면, 저는 베란다가 있다고 가정하에서, 저는 얘는 베란다가 저희는 좀 너무 추워서 안 내보낼 것 같아요. 실내에 들고 왔습니다. 창가 가까이 두고, 물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지금 정도는 줘도 돼요. 근데 베란다에 있으면 열흘에 한 번, 보름에 한 번 줘도 되겠죠. 잘 안 마르니까. 그리고 이대로 키우면 실내에서, 그러니까 지금 바크가 있으신 분들은 화분이 준비되면 뽑아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키우고, 그러지 않은 분들은 그냥 빼서, 이대로 해서 이렇게 플랜트 커버 있죠? 이렇게 담아서 쏙 넣어서 이렇게 봄까지 기다리셨다가 그때 분갈이 하시면 되고, 이 친구는 나중에 다 크면 한 요 정도까지 큽니다. 무게는 그렇게 많이 나가지 않아요. 이 정도까지. 크고 꽃은 어마어마하게 다닙니다. 이렇게. 그리고 향은 맡으면 보시면 네, 되게 좋아요. 근데 어떤 땐 나고 어떤 땐 안 나고 막 그래요. 근데 그거는 제가 보니까 날씨가 맺힐 때에 좋고, 그죠? 그러면은 향이 되게 잘 나고요. 선선하고 그러면. 근데 실내에서 너무 탁한 공기에 빛이 없으면 향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거 상관없이 향이 진한 애들이 있어요. 지고, 샤리베이비, 카틸리아 일부. 근데 이런 애들은 좀 그냥 환경적인 영향을 좀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 콜마나라 와일드 밥캣이라는 품종이죠. 저희는 꽃 없게 나간다 그랬어요. 몽오리로 나갔을 거예요, 이렇게. 근데, 너무 이뻐요. 얘는, 이렇게 어두운, 제가 이 것을 보면 그냥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되게 어두운 짙은 색이에요. 이렇게. 그죠? 근데 이렇게 뒤에 빛을 두고 이렇게 보잖아요. 이렇게 빛을 두고 이렇게. 여기 보이나요? 이렇게? 빛을 두고 보면 뒤쪽에 받침에 꽃
받침하고 꽃잎에 노란기가 살짝 테두리에 들어가는 느낌이 환하게 비춰줘갖고 또 다른 느낌이 있어요. 조명했을 때 훨씬 더 밝고 이쁜 것 같아요. 그것은 당연히 오래 가죠. 그래서 이것도 받으시면 그대로 키우셔도 되는데 식재가 있는 가정에서 제가 한번 뽑아볼게요. 살짝 뽑아보니까 이거는 저희가 직접 키운 거 아니고 다른 농가에서 키운 거 왔는데 뿌리 상태는 다 이 정도일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렇게 뿌리 상태가 그렇게 썩 좋지 않네요. 다 털리고. 근데 뭐 키우는 데는 봄까지 키우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으면 이렇게 만약에 다 털렸다 그러면 저는 이럴 때 다시 이런 뿌리들 있죠. 이렇게 지금 보면 죽었어요. 그죠? 대부분 이거 죽고 여기도 죽었네요. 근데 얘네들이 이 저장성이 있어갖고 이렇게 한다고 꽃이 안 피고 문제 생기진 않아요. 다 필 거예요. 워낙 꽃의 수명이 긴 품종이라서 만약에 카틀리아가 이렇게 막 손대고 이러면 꽃이 제대로 못 피고 그냥 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펴서 저 같으면 이렇게 다 털어서 다시 세바크로 해서 오키리아 바크나 이런 걸로 해서 분을 요것도 조금 더 큰, 요 정도 되겠지. 그래서 밖으로 갈든가 아니면 저는 이런 방법을 쓸 것 같아요. 그냥 스트레스 안 받게 하려고 수태로 얘를 다시 갈아서 넣어줄 것 같아요. 아래쪽에는 좀 통기가 잘 되게 바크를 좀 채우시고요. 그리고 위쪽으로는 이걸 다시 가는데 저는 이렇게 있으면 자 적은 뿌리 다 정리하고 그냥 이렇게 감싸면 뿌리가 뭉쳐서 이렇게 돼버려요.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이 사이 중앙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안쪽으로 하나 넣어주고 뿌리를 이렇게 잡으면 뿌리가 이렇게 잡히겠죠? 그죠? 잡히고 지금 여기 증조 할머니가 자식을 둘을 낳아서 이렇게 쌍둥이로 컸어요. 이렇게 양쪽으로. 그 다음번에는 얘는 이 경우에 지금 현재 이 경우는 양쪽으로 꽃이 피겠죠. 그러니까 이쪽 공간을 많이 둬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는 이 뒤쪽으로 좀 많이 될 겁니다. 이렇게 뒤쪽으로. 앞쪽은 신경 안 쓰고 뒤쪽으로 될 거예요. 그리고 다행인 게 이제 뉴질랜드 쪽에서 연락을 받았는데요. 농협에서 수태가 나 바크가 다시 1월 달부터 재개할 예정이라고 그래서 저도 예약을 해놨어요. 이거 돼야 되는 거지만 하여튼 예약을 해놓은 상태인데 근데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고 저 좀 고민 중이에요. 근데 하지만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약을 하는 상태고 정 없으면 제가 이번에 그 칠레산 굉장히 많이 나갔거든요. 정말 많이 나갔습니다. 스테가. 근데 그것도 없기 때문에 썩 마음에 안 들지만 그거라도 있어야 쓸 수 있으니까 판매를 했는데 그 정도로 키우는 건 괜찮은데 뉴질랜드가 빨리 들어왔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이건 칠레산 스테고 이렇게 해서 뒤쪽으로 제가 많이 붙였죠. 그러면 집어넣고 이렇게 이러면 스트레스 이거 그렇게 뿌리 스트레스 그렇게 많이 안 받습니다. 생각보다 좀 앞쪽으로 많이 오겠죠. 이렇게 저는 왜 이렇게 하냐면 그냥 큰 분으로 갈기에는 뿌리 상태가 계속 좋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 분으로 뿌리에서 이렇게 갈아뒀다가 그죠? 그냥 키우고 지금 뭐 순이 나와봐야 뭐 3개, 4개 나오겠어. 그러지 않잖아요. 하나 정도 나오니까 이대로 해서 스테나 밖으로 따라 갈아서 봄 돼서 뿌리가 싹 돌아서 꽉 차면 그때 뽑아서 조금 더 큰 분으로 그때 갈아주려고요. 지금 겨울철에 큰 분 해봐야 물건이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겠다. 물은 이제 지금 갈았는데 온시디움도 키울 때 온시디움은 약간 카틀리아하고 덴드라하고 좀 틀려요. 호접에 좀 가까워요. 물을 너무 말리면 안 돼요. 살짝 어느 정도 있을 때 물을 주는 게 좋습니다. 약간 촉촉할 때 물을 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런 경우 있지, 이렇게. 잎이. 이건 병은 아니고 생장인데 이렇게.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가위로 따져도 되고요. 이렇게. 저는 안 따지면 두 갈래로 이렇게 갈라서 한번 따져요. 이거는 이렇게 따지고 이 원인잎이 이것도 세 개라서
이렇게 따주고, 그죠? 가위로 따는 게 좋아요. 따주고, 얘도. 이렇게 따주겠습니다. 물은 약간 완전 말랐다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너무 벌브 너무 쪼글쪼글해져요. 약간 조금 촉촉한 기가 남았을 때 다시 물을 주시는 게 좋고, 햇빛은 강한 햇빛은 무조건 안 되죠. 근데 겨울 햇빛은 얼마든지 줘도 돼요. 세도 돼요. 근데 봄 때 되면서 햇빛이 세지잖아요. 그죠? 6만, 7만, 8만 넣으면 직사광선 안 됩니다. 바로 타요, 잎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덴드로비움 행코키. 행코키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에서 운난성 쪽에 있어요. 그래서 추위에 잘 견딥니다. 그리고 특징을 보면 이렇게 잎이 뾰족뾰족 얇죠. 이런 친구들이, 그죠? 건조에 굉장히 강해요. 추위에도 강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김기아님 정도 이상으로 추위에 강합니다. 그리고 이걸 잘 키우려면, 이 꽃을 많이 보려면 이미 여름에부터 햇빛을 많이 달달달 볶아야 되는데, 이거는 무조건 받으시면 분들은 베란다, 가능하면 베란다에 드시는 게 좋고, 베란다가 너무 춥거나 없는 분들은 이것도 당연히 빛을 많이 받으면 좋은 품종이기 때문에 창가에 두고 오고, 그리고 또 하나, 여름이 된다. 그러니까 봄이 되잖아요. 5월달도 되면 무조건 바깥에 내놓는 게 좋다. 근데 저 같으면 얘를, 특히 다른 건 괜찮은데 얘는 유난히 그래요. 그러니까 실내에서 키우고 빛을 좀 이렇게 덜 받으면, 날비를 안 맞추면 크긴 크는데 약간 이렇게 처져요. 이렇게. 그런 맛으로 키울 수도 있지만 얘는 단단한 게 맛이에요. 진짜 대나무처럼.竹백처럼 쫙. 그러면서 저는 이거를 이렇게 고리로, 이렇게 끈으로 딱 묶어서 여름에 베란다 있죠. 창틀. 거기다 이렇게 묶어주겠어요. 바람 불어서 떨어지면 큰일 나니까. 거기다 묶어두면 어떻게 되죠? 비 맞고 막 이렇게 크잖아요. 물 안 줘도 돼요. 근데 자기가 비 맞고 또 크고 비 오면 건조에도 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야외에서 키웠을 때 정말 이 죽백란 행코키의 진정한 매력이 생긴다. 그리고 지금 받으시는 분들은 보면 요렇게 노란 것들이 하엽이 많이 칠 거예요. 이렇게. 원래 그렇습니다. 이렇게. 다 떨어지다가 나중에 지나면 이런 형태로 좀 남죠. 이렇게. 아랫잎들은 많이 떨어지고 위쪽으로만 이렇게 남아요.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지극히. 이건 물 많이 주는 거 아니에요. 이 품종은. 물론 얘네들은 바싹 말렸다 다시 준다. 그죠? 아시겠죠? 바싹 말렸다 다시 준다. 그러면 봄이 되면서 이런데 꽃이 나오겠죠. 이제 곧 한 3, 4개월 있으면 나올 거예요. 그리고 뿌리를 한번 볼까요? 상태로도. 저희가 판매하는 것들을 저희 거는 제가 딱 아는데, 다른 곳에서 저희가 구매를 해서 판매하는 것들은 뿌리를 확실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것도 보니까 뽑아봤더니 뿌리는 괜찮아요. 근데 식재가 너무 오래돼갖고 이렇게 완전 가루가 많네요. 이렇게. 물론 처음부터 가는 걸로 식재면 이렇게 완전 부스러지죠. 이렇게. 그래서 그냥 이대로 봄까지 견뎌도 돼요. 지금은 상태는 겨울에는 되나 지금 보니까 좀 더 내가 더 잘 키우고 싶다. 그래서 바크가 있다 그러면 이 정도면 중간 바크하고 가는 바크 섞든가 아니면 가장 가는 거 있죠. 6에서 9mm 정도 쓰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안을 보니까 오래된 뿌리들이 상한 게 많이 있네요. 여기 안쪽에는. 요걸 다 제거를 하고 식재를 다 털고 지금 분보다 지금 이 정도도 괜찮긴 한데 조금만 더 크면 1cm 정도는 더 크면 되겠네요. 1cm 정도 이렇게 이 정도 딱 그분에다 넣고 가는 밖으로 흔들어서 다시 갈아주면 좋다. 또 이럴 때 질문 들어오죠. 겨울에 분갈이 하지 말라면서요. 근데 제가 뽑아보니까 뿌리 상태가 조금 안 좋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뽑아서 다시 가는 바크 새 걸로 다시 채워주면 훨씬 좋다. 근데 현재 바크 구하기 어려워서 바크가 없다 그러면 그냥 이대로 키우시는데 물을 좀 약간 좀 말려서 키우세요. 그죠? 말려서 키우려면 어디까지 말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죠? 물 주고 어느 정도 말라서 바싹 말라서 한 2, 3일, 3, 4일 지나도 돼요. 그 이후에 줘도 됩니다. 단 그때 줄 때는 또 흠뻑 줘야 되겠죠. 아시겠죠? 그리고 분을 갈 때 이거는 주로
여기서 시작해서 저 뒤로만 자라는 게 아니라 쌍대를 계속 내요. 막 사방으로 자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부분 빼놓고는 이쪽부터 돌아서 이쪽까지 새순이 다 나와요. 그 얘기는 어떻게 심어야 되죠? 한쪽으로 치우쳐서 붙이지 말고 이렇게 놔두고 거의 중앙쯤에 놔야 된다. 심을 때 이렇게 중앙 아시겠죠?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중앙에 놓고 심으시면 좋다. 그리고 분은 이게 지금 12cm 정도 되는데 제가 볼 때는 한 13에서 14cm에다가 요 정도 크기까지 심어도 됩니다. 그리고 행커퀴는 다시 말씀드리는데 터본으로 심으셔도 괜찮긴 하지만 비싼 분 쓰지 마세요. 절대로. 행커퀴도 대명석곡처럼 빨리빨리 계속 자라서 적어도 내가 원하는 사이즈까지 크려면 몇 번의 분갈이를 거쳐서 가야 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분갈이 씻고 다음에 깨서라도 뺄 수 있는 화분 있죠. 그렇게 쓰시는 게 좋고 모양 때문에도 만약 토분 쓰실 거면 토분에 이렇게 슬림한 거 있죠. 이렇게 비만 토분은 그냥 빠지면 빠져요. 물 준 다음에 빠지면 그 정도는 괜찮아요. 근데 그 모양이 들어가서 저 수제로 만든 화분 비싼 화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모양이라든지 이렇게 생긴 모양, 특히 이렇게 생긴 화분 있죠. 항아리처럼 생긴 화분에 심으면 어쩔 수 없이 분갈이할 때 깨야 된다. 그죠? 그래서 등치가 커질 거다. 이거는 저는 몇 년 보냐면 진짜 이거의 맛을 느끼려면 제가 매년 꽃을 봐요. 이쁘게 키우고 이쁘게. 근데 어떤 애들은 크면 안 이쁜 애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카틀리아 내년 얘가 이렇게 크면 얘는 매력이 없을 거 없어요. 이 자체가 요런 정도 사이즈가 딱 요 정도까지 사이즈 이쁜 건데 이 친구는 컸을 때도 매력이 있어요. 계속 이렇게 큽니다. 이렇게 1m 넘게 큽니다. 나중에 제 크까지 커요. 물론 한 15년 20년 키우면 그럼 정말 멋있어요. 그냥 보기만 해도 꽃이 안 펴도 시원한 느낌이 들고 그죠? 당연히 웬만한 큰 관엽 대품 정도의 느낌으로 키울 수 있는 품종이기 때문에 그렇게 무겁고 비싼 분 쓰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온시디움 트윙클 프라그런스 판타지 피치. 왜 이렇게 길까요? 온시디움 트윙클이라고. 보통 이런 것들을 온시디움 미니 타입인데 이런 애들 향이 있고 작은 애들 있죠. 향천이라고 하기도 하고 황조롱이, 라마냥 많이 있어요. 체리, 팝콘 이런 종류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온시디움 미니 타입들의 특징이 꽃이 잘 나와요. 가을이 되면 나옵니다. 그냥 무조건 나와요. 그 대신에 빛에 입점바퀴가 많이 생겨요. 여름만 되면 이렇게 생겨요. 어쩔 수 없는 현상입니다. 근데 실내에서 정말 오냐오냐 잘 키우면 빛이 그렇게 세지 않은 방근에서 잘 키우면 이렇게까지 안 되나 농가에서는 이제 빛을 많이 어느 정도 주려고 하죠. 꽃 나오는 양이 좀 틀려지니까. 근데 저온 처리 안 해도 나오는 거예요. 매년 요 시기 되면 피고 봄 되면서 새순이 2-3개 나왔잖아요. 2개 나와도 안 펴요. 가을이 되면서 한 번에 다 펴지는데 여름에 미친 척하고 꽃대가 한두 대는 나오는 경우 있습니다. 여름에 보니까 그게 이쁘지 않더라고요. 얘는 서늘할 때 봐야지 이쁘더라고요. 그리고 관리는 얘도 방건이래요. 방건이고 베란다 안 나가는 게 좋습니다. 얘는 이런 종류는 베란다 나가면 물 주면 바로 짓물러요. 누렇게 막 여기도 누렇게 뭐라 그래야 돼? 물컹거리는 잎들이 생겨요. 물만 이렇게 찬물만 딱 맞아도 그 부위가 바로 땡그랗게 밤새고 변해요. 찬물 조심하셔야 돼요. 직제를 보고 또 하나 특징은 얘네들이 뿌리가 발육이 굉장히 안 좋아요. 아주 좋은 농가들 뿌리 발육이 아주 좋은 농가들도 있긴 한데 대부분의 농가들이 뿌리 발육이 안 좋더라고요. 실력들이 좋아요. 뿌리가 없는데도 이렇게 잘 키운 거거든요. 이것도 지금 보면 저는 그냥 이대로 키우셔도 되긴 하지만 만약에 받으신 분들이 있으면 이렇게 해서 바크가 되게 헐렁해요. 그래서 조금 눌러서 안으로 좀 들어갈 거야. 그래서 누르면 바크가 한 요 정도까지 들어갈 거예요. 거기를 새로 채워주는 방법 한 1. 이것도 괜찮아요. 이제 궁극적으로는 다 갈아줘야 되고 봄이 되면 이렇게 해서 다 털고 나서 혹시 죽은 뿌리나 있나 보고 하니까 겉에는 없어요. 안쪽에 좀 이렇게 죽은 애도 있네요. 안쪽에 있는 거 뿌리 좀 죽은 거를 좀 정리해주고 이렇게 해서 다시 이것도 붕크면 안 돼요. 여기 놔두고 가는 바크 새 걸로 해서 타가 채워서 놔두는 방법 1. 그죠? 그 다음에 약간 요 분 사이즈의 수태로 안쪽부터 감아서 넣어놨다가 봄 되면 갈아도 된다. 그럼 이거는 수태가 좋아요? 바크조가 좋아요? 저는 그런 거 양쪽 다 좋아요.
근데 저 같으면 스테로 갈 것 같아요. 이 정도 사이즈. 그리고 그러면 얘가 대련으로 크잖아요. 그럼 수태에서 털고 다시 밖으로 가야 돼요. 봄 되면. 분갈이, 봄에는 이제 확실히 해줘야 되니까. 근데, 허나, 얘는 그렇게 많이 크는 품종이 아닙니다. 분이 커봐야 이렇게까지 커지진 않아요. 이 정도 선에서 멈추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정도 되면 수태로 키우고, 요거를, 봄 돼서 뿌리가 좀 이렇게 어느 돌잖아요. 그럼 살짝 뽑아서 더 수태 덧대서 옮기겠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런 환타지아 온시 종류의 가장 큰 특징이 히트바람을 쏘이잖아요. 통기가 안 되고 더운 곳으로 들어가요. 뭐 안방 정도, 보일러 같은 안방 정도 있다. 그러면 이거 우르르 쏟아지는 거 아시죠? 그리고 피기 전까지 까맣게 생긴 애들 많이 생겨요. 택배 보내고 움직이고 스트레스 받아서 무조건 생깁니다. 그거 생기면 막 까만 게 막 생겨요. 그럼 걱정돼. 괜찮습니다. 그 까만 이 꽃 숫자가 워낙 많아서요. 까만 거 생긴 거 떨어져도 꽃은 충분히 보실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더 심해지는 건 뭐냐면 히타바람을 쐬든가 너무 통기가 안 되는 더운 곳에 있으면 아예 꽃 핀 다음에 다음 날 보면 우르르 쏟아져 있어요. 낙엽진 것처럼. 그래서 약간 서늘하게 둬야지만 오랫동안 꽃을 감상할 수 있다. 아시겠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난장터에서 판매했던 덴드비움 힐다퍽슨하고 주겹석꽃 두 종류, 그죠? 그죠? 두 종류하고 원시듬 계열이죠. 오돈토니아 하고 환타자를 배웠습니다. 요거 둘은 약간 이쪽 분류, 요거 둘은 이렇게 비슷한 거예요. 시간이 조금 남아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자,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앞으로 많이 보게 돼 있어요. 가정 취미원에서 정말 좋아요. 꽃이 오래 갑니다. 향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요. 원시 계열들이. 근데 없는 애들이 꽃은 더 오래 가고, 나름의 자체적인 굉장히 매력이 있는 품종이에요. 쉽게 꽃을 볼 수 있고, 초기 나오면 또 꽃대가 나오고. 그죠? 근데 이런 계통들이 되게 복잡한데 알고 보면 뭐냐면 얘는 콜마나라라는 속이에요. 그게 뭐냐면, 오돈토니아. 그러니까 밀토니아 아시죠? 밀토니아 꽃 이렇게 큰 거 하고 온시듐 아시죠? 두 개가 결혼해서 나온 게 오돈토니아예요. 그 결혼해서 나온 게 그거하고 그게 엄마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오돈토시디움. 그럼 뭐냐면 오돈토 그로썸이라는 품종하고 온시디움. 이거 제가 이쪽 것도 잘못했다. 오돈토니아는 오돈토 그로썸하고 온시디움하고 결혼한 거예요. 그래서 두 개 합성어로 오돈토니아, 오돈토 그로썸의 오돈하고 온시디움의 디움하고 합쳐서 오돈토니아. 제가 자꾸 헷갈리고 있습니다. 다시 설명드릴게요. 저도 헷갈렸네. 밀토니아 아시죠? 제가 잠시 뒤에 그거 헷갈렸어요. 오돈토 그로썸하고 밀토니아하고 결혼하니까 오돈토니아가 된 거예요. 우리가 보통 그런 걸 온시디움 스타일이라고 그래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오돈토시디움은 오돈토 그로썸하고 온시디움하고 결혼해서 앞에 오돈토하고 뒤에 시움 있죠. 온시디움하고 해서 오돈토시디움이에요. 시움이에요. 그래서 두 개가 뭐가 들어갔죠? 오돈토가 들어갔죠. 엄마에도 오돈토 혈통이 있고 아빠에도 혈통이 있고 틀린 거는 얘는 온시디움이 들어가서 결혼한 거고 얘는 뭐가 들어갔죠? 밀토니아가 결혼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결혼한 거를 우리가 속이 벌써 4번 이렇게 크로싱 했잖아요. 둘둘. 그러면 이런 애들은 우리 속을 다 정해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콜마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하게 얘기해서 다 온시디움 비슷한 무리한 거예요. 하지만 조금 더 유식해지면 온시디움 밀토니아, 오돈토시디움 아시죠? 요 정도는 머릿속에 갖고 계시면 꽃을 딱 봤을 때 느낌이 와요. 이게 밀토니아인지 오돈토니아인지 오돈토그로썸인지 오돈토시디움인지 바로 답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복잡하지만 자꾸 보다 보면 머릿속에 그리다 보면 그래서 요거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하지만 봤을 때 이렇게 있는 애들이 온시 계열하니까 당연히 꽃을 어떻게 피워야 되고 저온철이 필요 없고 여름에 서늘하면 좋고 겨울에 너무 추우면 안 되고 아시겠죠? 그런 개념을 잡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나야쌤님들은 난을 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조금 머리가 아프고 나 몰라 머리가 아파 이렇게 하시더라도 워낙 나는 좋아하셔갖고 그 정도는 조금 더 공부를 하시는 게 괜찮아요. 그죠? 처음에가 복잡하고 맨날 그런 것 같은데 우리 나학생들 보면 된장찌개 어떻게 찍어요? 그럼 저는 저보고 된장찌개 끓이라면 저는 된장찌개 어떻게 끓이지? 된장이 필요할 거고 미원도 넣어야 되고 소금도 넣어야 되고 고추장도 있어야 되고 어떻게 뭐 복잡해 죽겠어. 뭐 어떻게 그죠? 근데 평생 하다 보니까 되게 쉬워졌잖아요. 그죠? 김치찌개 끓이는 건 사실 이가 더 쉬워요. 단 자주 안 들어봤던 것 뿐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복잡해 어려워 자꾸 이렇게 생각하면 자꾸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은데 아하 그래도 돼요. 그리고 또 까먹어. 그랬나? 괜찮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형태를 구분하면 돼요. 이렇게 생기네. 얘는 이런 걸 거야. 모르면 물어봐서 메모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난 8호에서 재배법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나쌤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난이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화이팅!